1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탈출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남편에 가면 뒤에 숨겨진 폭력, 그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가던 한 사람. 하지만 한 간호사의 작은 손길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마침내 지연은 10년간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어요. 지연은 소파 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연은 참 많이 변했어요. 웃음도 줄었고 말도 적어졌죠.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베란다엔 지연이 정성껏 키운 화분들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지연의 마음은 화분처럼 싱싱하지 못했어요.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남편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이었어요. 동료들은 민수를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후배들은 민수를 따랐고 상사들은 민수를 높이 평가했어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민수는 늘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아내가 잘 챙겨주는지 자랑하곤 했죠. 사람들은 민수를 부러워했어요.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민수는 달라졌어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가면도 벗어졌죠. 회사에서 보여주던 그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지연을 향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연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대접하려고 일찍부터 준비했던 밥상이었죠. 하지만 민수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음식이 식어버렸어요.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민수를 기다렸죠. 민수가 식탁 앞에 앉았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식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지연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늦게 일어나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결혼 초엔 민수도 다정했었습니다. 지연이 밥을 늦게 차려도 괜찮다며 웃어주곤 했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연을 안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의 말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지연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말만이 아니게 됐습니다. 민수의 손이 올라왔어요. 처음엔 지연도 믿을 수 없었죠. 민수가 자신을 때릴 거라곤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점점 잦아졌어요. 민수가 화를 내면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봤어요.
팔에 생긴 멍을 확인하고 옷을 골랐죠. 긴팔이 필요했어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했습니다. 목에 생긴 자국은 스카프로 가렸어요.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상처들은 머리카락으로 덮었죠. 그렇게 지연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가면을 썼어요. 웃는 연습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괜찮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이웃들은 몰랐어요. 계단에서 지연을 만나면 인사를 건넸죠. 남편분 참 좋으시죠? 맨날 웃으면서 인사하시던데요. 지연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몰랐어요. 명절 때 찾아가면 어머니가 물어보곤 했죠. 민수가 잘해주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연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요. 밤이 되면 지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민수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막았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연은 생각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될 줄은 몰랐죠. 결혼할 땐 행복할 줄 알았어요. 민수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민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그래도 지연은 버텼어요.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민수가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어제와 똑같은 오늘만 반복됐죠. 벽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어둠만이 지연을 감싸고 있었죠.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주방에서 지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팔을 썰면서도 귀는 현관문 쪽을 향해 있었어요. 민수가 언제 들어올지 몰랐거든요. 요즘 민수는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일찍 올 때도 있었고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지연은 언제나 긴장했죠. 민수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더 무서웠거든요. 술을 마시면 민수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도 더 빨리 올라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였어요.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걸 보니 오늘도 술을 마신 것 같았죠. 지연은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 없이 신발을 벗었어요. 소주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지연은 민수의 가방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수가 식탁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반찬들을 식탁에 올렸어요. 밥그릇을 놓고 국을 따라 주었죠. 민수는 말없이 술잔을 가져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지연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왔습니다. 민수가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밥을 먹는 척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수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민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후배 녀석이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더라.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벌써 애도 생겼다던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어요.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남의 집은 애 낳고 잘만 사는데 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민수가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민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문제는 너잖아. 그 말이 지연의 가슴에 꽂혔어요.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었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연도 병원에 갔었어요. 혼자서요.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죠. 남편분과 함께 오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문제 없다며 가기를 거부했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지연에게 떠넘겼어요. 지연은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대들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달라졌어요. 민수는 지연을 더 심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 하나하나에 간섭했어요. 이 냄비는 왜 여기 놨어? 설거지를 이따위로 해.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잖아. 아침부터 밤까지 지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죠. 지연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돈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지연의 지갑을 가져갔어요. 돈 관리는 내가 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민수가 차갑게 말했죠. 지연은 항의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돈 한 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어요. 장을 보러 갈 때도 민수에게 돈을 받아야 했죠. 영수증을 다 챙겨와야 했습니다. 민수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따져 물었죠. 지연은 그때마다 설명해야 했어요. 마치 잘못을 한 사람처럼요. 휴대폰도 검사당했습니다. 민수가 지연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통화 기록을 살폈죠. 이 번호는 누구야? 왜 통화했어? 민수가 물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예요. 잠깐 안부 물어봤어요. 민수는 화를 냈어요. 친구가 뭐가 중요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날 이후 지연은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무서웠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며 전화했지만 지연이 계속 피하자 포기했죠. 지연은 점점 고립됐어요.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직 민수만이 지연의 세상이었어요. 민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일상이 됐죠. 민수가 출근하면 지연은 잠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민수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지연은 다시 긴장했거든요. 집안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지 살폈죠. 설거지는 깨끗이 했는지 점검했습니다. 화장실도 다시 닦았어요. 민수가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지연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민수 앞에서 지연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의견을 말할 수도 없었고 원하는 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민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어요. 민수의 기분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숨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도망칠 수는 없을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봤자 부모님께 걱정만 끼칠 것 같았죠. 친구들도 이미 멀어졌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갇혀버린 기분이었어요. 민수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연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지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었죠.
민수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뭐해 거기서? 지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방 나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리고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어요. 민수의 세상 안에서 지연은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가볍게 떨어지던 빗방울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지연은 창문을 닫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민수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거든요. 지연은 서둘러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따라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죠.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뭔가 화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어요. 비 많이 맞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민수는 수건을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대답도 없었어요. 그냥 거칠게 머리를 닦고 소파에 앉았죠.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민수에게 건네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어요. 화면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지연이 차를 테이블에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죠. 땡그랑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아니, 차갑다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지연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것도 제대로 못해.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너 하는 게 뭐가 있어? 민수가 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지연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민수가 멈췄습니다. 지연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민수와 눈을 마주쳤죠. 그만하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오려 했죠.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벽이 있었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내가 감히 민수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순간 뺨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죠. 민수가 지연을 때렸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렸어요.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죠. 바닥에 널린 접시 조각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어요. 손에서 피가 흘렀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연을 내려다보며 계속 소리쳤죠. 내가 뭔데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먹여 살리는데.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나 죽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몸이 떨렸죠. 무서웠습니다. 민수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불쌍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밖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죠. 지연의 울음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이웃들도 몰랐죠.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민수가 지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봤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지연은 그제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죠. 지연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입술도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돗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물이 상처에 닿자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거울 속 지연은 처참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지연은 생각했어요. 결혼 전 그 밝던 지연은 어디로 갔을까? 웃음 많고 활발했던 지연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남은 건 상처투성이 여자뿐이었어요. 지연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죠.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아무도 지연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연 혼자 상처를 치료하고 혼자 아파했죠.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도 계속 들렸어요. 지연은 거실로 나와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을 치웠습니다. 하나하나 주우며 생각했죠. 이렇게 살 순 없어. 언젠가는 끝을 봐야 해.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작은 결심이 생겨났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끝까지 버텨보겠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어요. 무언가가 지연 안에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지연의 눈물처럼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내일을 생각하며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연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뺨에 멍이 더 진해져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색이 짙어졌죠. 손바닥의 상처도 욱신거렸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까? 지연은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멍이 그대로 비쳐 보였습니다. 민수는 새벽에 들어왔다가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지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지연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상처가 심했거든요. 손바닥은 계속 피가 배어나왔고 뺨도 너무 아팠어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 조심스럽게 외출 준비를 했어요. 긴팔 옷을 입고 스카프로 목을 감쌌죠. 선글라스도 챙겼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가려야 했거든요. 집을 나서며 주변을 살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됐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연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웠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보였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죠.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손의 통증이 지연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응급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접수대로 걸어갔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지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다쳤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간호사가 지연의 손을 봤어요. 그리고 지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멍이 보였거든요. 간호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기실 구석에 앉았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앉으세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수연이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밴드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수연이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아픈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선글라스 벗어도 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선글라스를 벗었죠. 수연이 지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의 멍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입술의 상처도 보였죠.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죠. 얼굴도 치료해 드릴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수연은 지연의 뺨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입술의 상처도 소독했어요.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죠. 마치 깨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치료가 끝났습니다. 지연이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수연이 입을 열었어요. 누가 때린 거죠? 지연은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수연이 지연의 손에 명함을 쥐어줬어요. 여기 한번 연락해 보세요. 지연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가정폭력 상담센터.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연이 말하려 했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이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수연이 똑바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어요. 수연이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지연은 수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아무도 없는 치료실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지연이 진정했어요. 수연이 휴지를 건넸죠.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지연이 말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힘들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요. 명함에 제 번호도 적혀 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연은 명함을 꼭 쥐었어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죠. 병원을 나오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가방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연락해볼까? 상담센터에 전화해볼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죠.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그 사실 하나가 지연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던 지연에게 수연은 빛 같은 존재였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용기를 내보자. 이번엔 정말로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니까. 버스가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지연은 내려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방 속 명함이 느껴졌어요. 그게 지연에게 용기를 줬죠. 집에 들어서며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멍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죠.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민수가 보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번호로 전화할 거라는 걸요.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걸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지연에겐 충분했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연은 매일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수연의 전화번호를 들여다봤죠. 전화해야 할까? 고민만 계속됐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연 씨,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병원 기록에 번호가 있었어요. 수연이 말했죠. 괜찮으신지 궁금해서요.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지연이 대답했죠.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은 알았어요. 지연이 괜찮지 않다는 걸요. 시간 되시면 만나요.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민수 몰래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죠. 예. 만나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민수가 출근한 후 지연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과 약속한 카페로 향했죠. 카페는 조용했어요. 구석 자리에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고 손을 흔들었죠. 여기요. 지연은 수연 앞에 앉았어요. 와주셨네요. 수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연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수연이 커피를 건넸죠. 천천히 마셔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연은 수연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한지 몰랐죠. 많이 힘드시죠?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제 친구예요. 법률 상담가로 일하고 있어요. 명함에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네. 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 계세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락해 보세요. 수연이 격려했죠. 상담만 받아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요. 며칠 후였습니다.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지연을 맞이했죠.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10년 동안의 폭력을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죠. 변호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죠. 녹음이나 사진 같은 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달라졌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민수가 화를 낼 때마다 몰래 녹음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의 폭언이 고스란히 녹음됐죠. 쓸모없는 거! 너 같은 건 버려야 해! 죽여버릴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지연은 몸에 생긴 멍도 사진으로 찍었어요. 팔의 멍, 다리의 상처들이요. 날짜와 함께 저장했죠.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뺏어도 괜찮도록요. 지연은 조심스러웠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증거가 제법 모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여러 개 있었고 사진도 많았죠.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잘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수가 또 폭발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봤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시비를 걸었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눈 깔아!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민수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킨 걸까? 아니, 아직은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눈빛이 달라졌어. 민수가 지연의 턱을 잡았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참았어요. 이딴 걸로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야.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너 죽는 거야.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거든요. 이제 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지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지연이 말했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 민수가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연은 민수에게서 벗어났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12를 눌렀죠. 이를 2번 더 눌렀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민수가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해? 끊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화가 연결됐거든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고합니다. 가정폭력이요. 지연의 손끝엔 수년간의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도 있었죠. 민수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연은 피했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경찰에게 말했죠. 집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너 미쳤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죠. 아니, 이제야 정신 차렸어.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곧 온다고 했어요. 지연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방을 왔다 갔다 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경찰이 물었죠. 예,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반격의 시작이요. 경찰차가 집 앞에 섰어요.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신고 내용이 가정폭력이라고 하셨는데요. 경찰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남편한테 맞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죠. 경찰이 지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에 멍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10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린 부부 싸움을 좀 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변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상처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쓸모없는 거! 너 같은 건 세상에 나올 자격도 없어! 죽여버릴 거야! 폭언과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죠.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목소리였으니까요. 사진도 있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몸에 멍 사진들이 나왔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경찰이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남편분이 예. 지연이 대답했어요. 전부 다요. 경찰이 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동행해야겠습니다. 민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경찰서 가시죠. 민수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수갑을 차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연아, 민수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이 민수를 밖으로 데려갔죠. 현관을 나서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 없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죠. 이제 다 할 수 있어.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파란 불빛을 켜고 차가 떠났죠.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대신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경찰서로 갔어요.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조사실에 앉아 지연은 모든 걸 말했습니다. 10년 동안의 폭력을요. 정신적 학대도 말했어요. 경제적 통제도 설명했죠.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했어요. 증거 자료 잘 보관하셨네요. 형사가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연은 안도했어요. 잘했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민수는 정식으로 구속됐어요. 상습 폭행죄였습니다. 감금과 협박 혐의도 추가됐죠. 경제적 학대도 인정됐습니다. 지연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구속됐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지연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끝나는구나. 이 악몽이 정말 끝나는구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회사 팀장이 10년간 아내를 폭행한 사건이라고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완벽한 남편의 두 얼굴.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죠. 민수의 회사 동료들이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지연은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거든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몰랐죠. 민수의 부모님도 찾아왔어요. 지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지연을 불렀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민수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단호했어요. 10년이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울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용서는 선택이었습니다. 지연은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수는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지만 지연은 가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민수는 지연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중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지연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죠. 옷도 책도 모두 챙겼습니다. 시댁으로 보낼 거였어요. 집안이 텅 비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민수가 쓰던 방도 치웠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새 커튼도 달았죠. 민수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햇빛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이 밝아졌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없으니 집이 집 같았어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죠.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연도 이제 그런 일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서요.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죠. 수연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웠어요. 민수가 옆에 없었죠.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잤었거든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혼자가 편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요. 이제 지연의 내일은 지연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니라요. 그 생각에 지연은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죠. 지연은 긴장됐습니다. 민수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거든요.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시죠? 떨리시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꼭 해야 해요. 지연이 대답했죠. 일주일 동안 지연은 준비했어요. 말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0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죠. 거울 앞에서 연습도 했어요.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연이 격려 문자를 보냈어요. 응원할게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지연은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힘이 됐거든요. 재판 당일 아침이었어요.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옷을 골랐어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죠. 화장도 했습니다. 상처를 가리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괜찮아.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 눈앞에 있었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요.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판사석이 높은 곳에 있었죠. 방청석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교도관과 함께였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죠. 지연은 민수를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지연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지연을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죠. 화가 섞인 것 같았고 원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았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말했어요. 피고인의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상습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증인 나오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의 차례였어요.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죠.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앉았어요. 법정 전체가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연을 보고 있었죠. 판사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증인은 선서해 주세요. 지연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이에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나요? 10년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검사가 물었죠. 지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요. 처음엔 말로만 그랬어요. 지연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을 했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법정이 조용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그랬죠. 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폭력이 있었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매일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불안했어요. 남편이 언제 화낼지 몰랐거든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았죠.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 질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이 더 화낼까 봐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남편 말처럼 제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죠. 법정이 더 조용해졌어요. 지연의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누구도 맞을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부부라도요. 지연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민수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연을 바라봤죠. 부부 싸움은 있지 않았나요? 증인 측에도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변호인이 따져 물었어요.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싸움과 폭력은 달라요.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때린 적 없어요. 지연이 분명하게 말했죠. 변호인은 더 물을 게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쓸모없는 거! 너 같은 건 세상에 나올 자격도 없어!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사진도 보여졌습니다. 지연의 몸에 난 멍들이요.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죠.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지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끝까지 말했죠. 민수의 최후 진술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형을 줄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엄격했죠.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준비했어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이민수.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신적 학대를 가하며 경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간이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이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겁던 숨이 천천히 풀렸어요. 10년 동안의 어둠이 거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지연은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민수가 끌려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외면했어요. 더 이상 민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수연이 서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수연이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지연은 수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이번엔 마음껏 울 수 있었죠. 고마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지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지연의 삶이요.
새벽 공원이었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끝난 걸까? 이제 자유로운 걸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연 옆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건넸죠. 고마워요. 지연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죠. 평화로웠습니다. 기분은 어때요? 수연이 물었어요.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 복잡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했죠. 잘 모르겠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아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죠.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황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처럼 갇힌 사람들이요. 수연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지연은 상담사 교육센터를 찾아갔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였죠. 등록을 마쳤습니다. 교육은 3달 과정이었어요. 길지 않았죠. 하지만 쉽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어요. 지연은 일찍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모두 여자들이었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지연보다 어린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자리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도 인사를 받았어요. 처음이세요. 예.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니까요. 지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맞아요. 지연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깊이가 있었어요. 가정폭력의 원인을 배웠습니다. 피해자의 심리도 공부했죠.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지연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메모도 많이 했죠. 모든 게 새로웠어요. 자신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요. 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도 이해가 됐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조용히 말했죠. 지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로의 아픔을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힘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요. 교육은 매주 이틀씩 진행됐습니다. 지연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배웠죠. 역할극도 했습니다. 상담사 역할을 해보는 거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 겪었던 일들이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강사 선생님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소질이 있어요. 칭찬을 해줬죠. 지연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거든요. 민수와 살 때는 늘 비난만 들었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교육이 끝났어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수료증을 받았어요. 손에 쥐니 뿌듯했죠. 해냈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교육 동기들과 사진도 찍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죠. 이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지연은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선배 상담사를 보조했어요. 전화 상담을 옆에서 들었죠. 어떻게 대응하는지 배웠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지연도 직접 상담을 맡게 됐어요. 첫 상담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가정폭력 상담센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저기요. 전화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남편한테 맞았어요.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자신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지연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죠. 중간중간 공감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여자가 점점 진정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위로가 됐나 봤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수연이 지연에게 해줬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지연을 살렸었죠. 이제 지연이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났어요. 여자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힘이 났어요.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죠.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연의 집은 따뜻했어요. 민수가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집안을 밝혔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도 잘 살 거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첫 상담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연이 대답했죠. 수연이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통화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겐 소중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10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었죠. 민수의 눈치를 보며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지연은 자유로웠어요. 두렵지 않았죠.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지요.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를 죽이던 그 목소리 대신 이제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기로 했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지연도 반짝이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예전의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요. 내일 아침 햇살이 비추면 지연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희망이었어요. 누군가의 빛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 자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집니다. 창문 너머 지연의 모습이 보여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얼굴엔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지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죠.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